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묘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희망하는 기업,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네요. 국내 자동차 중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자동차잖아요. 네. 기아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다들 어떤 이미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친환경차, 전기차 이런 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저는 일단 대기업이다. 그리고 대기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외국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았어서 제게는 뭔가 한국 브랜드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라는 거를 좀 일깨워주는 기업이거든요. 네. 저는 현대라는 그 기업 이미지 때문에 예. 뭔가 강인함, 남성다움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첫 차요. 첫 차? 저희 아버지도 현대가 첫 차였고 저도 그래요? 대학교 때 이제 첫 차였고 지금은 이제 이야. 독일 브랜드 타지만 지금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첫 차가 현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첫 차가 아마 현대지 않을까. 맞아요. 국민 맞습니다. 차죠. 또 근데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많이 하락한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열던데. 네, 지금도 한창 평창 올림픽에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의 공식 자동차 파트너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예.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보면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평창 현대 라이브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볼 수 있고요. 오. 또 아이스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아, 올림픽을 그래요?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열리는 행사 이벤트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인데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죠. 아시프칸과 손을 잡고 수소 전기차 체험관을 이야, 오픈을 했는데 그렇군요. 수소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한 그런 전시회인데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몰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줄을 서는 진풍경을 또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예. 같아요. 사실 수소차 처음 개발한 회사가 현대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현대에 이게 투싼 IX 수소차가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도요타 이제 미라이, 그다음에 혼다의 클래리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정말 현대가 좀 빨리 앞서갔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가 출시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좀 홍보가 덜 됐나 봐요. 그 평창 파빌리온의 주자가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거는 확실히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워낙 또 핫 이슈였기 때문에 예. 수소차가 좀 이슈화된 거는 좀 나중에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이슈화됐던 게 이번이었죠.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CES 2018에서 현대가 무려 5분 충전하면 590km를 갈 수 있는 이야. 수소차 넥소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보였거든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근데 우리 이제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수소차와 전기차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를 지원하겠다 아니면은 자동차 쪽으로 내가 어떤 잡을 구하겠다 하신 분들은요 이제 화제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다 구동이 되죠. 친환경차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 생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 그러죠. 리튬 이온 전지로 해서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거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차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좀 보실 게 리튬 코발트가 이제 전지를 만들 때 그 이제 원료로 써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뎁 있게 들어가면 중국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치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여러 더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열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행 성능은 당연히 전기차가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소차가 좀 우위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수소차가 좀 우위에 있고요. 특히 그래요? 인프라 부분이 있어요. 인프라 부분은 이게 수소차가 좀 열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작정할 때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잖아요. 말 그대로 수소를 충전하는 게 한마디로 하나 만들 때마다 무려 30억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충전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지만 네. 차이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수소차라고 하면은 사실 이 수소라는 단어가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뭔가 수소 폭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안전성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예. 또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일단 파열 시험을 포함해서 안전 인증 시험을 실시했는데 예. 기존에 이제 차체 충돌 시험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수소 밸브 부위에 직접 충돌이 가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시험을 해서 미리 네. 좀 보완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수소 탱크 보호를 위한 차체 구조물을 또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회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권평론가님.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 현대자동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그룹과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나눠지죠. 예. 사실 이러한 것을 알려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현대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사실 2000년도에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정모원 회장,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다섯째시죠. 정모원 회장이 이제는 승계를 가지고 됐는데 이제 둘째인 이제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그룹해서 이런 자동차 기업을 갖고 이제 왕자의 날을 일으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본다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그 현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면은요,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룹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그룹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현대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보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DIY 이슈 분석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현대자동차인데요. 1967년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5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기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57조입니다. 이게 2016년도 이제 회계 기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이제 14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렇죠. 그 매출액을 봤더니 그 중에서도 완성차가 한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를 좀 먹여 살린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실 게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리가 보시려면은요. 그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총 6개의 그룹으로 좀 나눠지는데 완성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네.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현대제철 유명하잖아요. 현대제철. 그다음에 건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이 아니라 현대건설은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다라고 그래요? 볼 필요가 있겠고 부품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현대카드 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아마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은 그 재정 MC께서 아셔야 되는 그룹 회사가 하나 있죠. 그 이노션. 광고회사, 마케팅 회사 많이 네, 들어보셨을 알아요. 거예요. 네. 이 회사도 현대자동차 그룹 거죠. 아, 그다음에 그래요? 우리가 또 많이 가는 해비치 호텔도 아, 현대자동차 그룹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와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이게 별개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시죠? 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아,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이제 차량 부분이 지금 77%라고 나와 있는데 네.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위기 한국 차산업 해결책은 한국 GM 쇼크, 국내 자동차 산업 더욱 위축. 아, 제가 이거 오. 녹화일로 오늘 그 뉴스를 봤어요. 네. 대기실에서 네. 뉴스에서 봤는데 그 GM 공장이 군산에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GM 군산 공장의 폐쇄 이야기로 지금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자동차 산업은 뭐 이미 내수, 수출, 생산에서 위기를 겪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오늘자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GM이 폐쇄하면 사실 현대차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 기업들도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GM 공장 폐쇄 이거 좀 깊게 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 이번에 이제 고병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예. 무려 26.4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도요타나 GM보다 2~3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임금이 문제가 또 걸립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완성차의 어떤 생산성도 저하되지만 임금, 고병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다른 타 브랜드의 어떤 생산성보다 떨어지는데 임금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2차, 1차 협력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한국 GM이 철수하게 된다. 그러면 부품을 납부하던 이제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1차, 2차. 1차 회사들은 독립적으로 내니까. 근데 2차 협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현대와 기아차를 같이 납품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GM이 나가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 GM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완성차에 영향은 좀 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를 하는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자동차 업계 그래요, 맞아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고임금, 그 잦은 노사 분규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노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뭐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만의 생각,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네.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분석들을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님 말씀을 이렇게 동의하는 게 예. 사실 자소서에 녹여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의 입김이 굉장히 센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소서에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노사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고병의 문제를 만약에 녹여낸다? 이게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민감할 수 커요. 있겠네요. 네.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권유를 드린다면은 일단 전기차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지는 현대자동차의 비전, 미래 이런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미래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자소서의 어떤 글을 낸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차시장 침체 백약 무효, 분위기 달라졌다. 현대차 중국 판매 확연한 회복세. 일단은 뭐 사드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많이 불이익을 봤었던 걸로 아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전환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 추측이 되는데 네. 사실 중국 사드 배치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가요? 예, 뭐 근데요,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게 확실히 내가 사드 때문에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명시되지도 않았었고 때문에 이것이 풀렸다라고도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엄청난 변화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는 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예. 사실 2017년 3월에 이제 사드 보복이 본격화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정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관련된 중국 제품 뭐 다 떨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는 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하향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최고가
4, 5, 6이에요. 한 달에 3만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전에 한 8만 대 정도 팔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게 한 9월 달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예. 점유율이. 예. 판매량이 쭉 올라오다가 이제 작년 2017년도 12월에 12만 대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상향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12만 대를 찍었다는 것은요. 10만 대 판매를 넘은 것이 2016년도 12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환연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대차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이게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그래프가 상향했냐 보면은요,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신차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중국 대중들에게 또 소비자에게 내놨거든요. 이런 마케팅 전략들이 굉장히 잘 통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사드 문제는 솔직히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반한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것을 녹이려고 행사도 많이 했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예. 그때 좀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 그래서 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국민의 마음을 좀 녹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드 해빙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전에 제주 항공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도 네. 최근에 중국 노선이 풀리면서 항공사 산업도 풀리고 있다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 이 중국 산업이 이렇게 영향이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정말 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요. 예. 수출에서 4분의 1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에요. 예. 근데 현대자동차에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사실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북미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최대 수출국은 북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지금 관세 계속 때리면서 네. 자동차 관세도 계속 매기려 하거든요, 지금. 네.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최대 수출국은 북미 시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미 시장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 과연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현대자동차 기업 이슈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 기자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들을 한번 랭킹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현대차 중에 있지 않을까요? 네. 현대차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아나 현대차. 네. 소나타? 소나타. 오. K5? 한번 자동차 산업은 사실 해외에서는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여전히 국내에서는 인기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 기준이에요. 네. 인기 차량 베스트 5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예. 보시죠. 네. 일단 5위부터 보시면요. 네. 기아차 소렌토, 그리고 4위 현대 소나타, 3위 현대 아반떼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2위, 1위를 맞춰봐야겠죠. 안 나온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에서 있나요? 힌트를 주세요. 기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아는 왠지 K5일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소렌토. 전 소렌토가 좀 그랜저. 많이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움찔하지 않았어요. 그랜저 비싸지 않나요? 그랜저 네. 아닌가요? 난 못 들은 걸로 할 거예요. 아, 어떤 거지? 네. 자, 그러면 2위부터 보겠습니다. 예. 2위는요. 예. 현대자동차의 포터입니다. 포터? 네, 2017년 누적 판매 대수가 오. 10만 1,423대인데요. 네, 많이 사실 팔았네요. 네, 많이 포터는 팔았죠.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영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사실 드라이브용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들 정말 이용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눈여겨보질 않는 것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입니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뭐죠?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현대 그랜저예요. 와, 진짜요? 네. 이야. 너무 정답이 빨리 나와서 네. 제가 땀이 났네요. 누적 판매 대수를 보면요. 13만 2,080대를 기록하면서 네. 1위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건요.
전년에는 그 전해에는 1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 전년 대비 92.2%나 판매량이 올랐습니다. 그 대단하죠. 새로운 모델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랜저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고 저 지금 나와 있는 저 차가 저 차죠. 그랜저군요. 네. 사실 이게 2016년도 11월 이전만 하더라도 예. 일단은 뭐 보면은 그랜저라든지 K7, 네. 그 이에서 임팔라, 그죠? 그다음에 아, 이제는 임팔라. SM7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아까 우리 자료하면서 봤잖아요. 네. 바로 그 이제 그랜저가 6세대 그랜저가 새로 나오면서 대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헤드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그 외제차 맞아요. 예쁘게 느낌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특히 뒷모양도. 맞아, 뒷면도 너무 예쁘고.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거든요. 젊은 취향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세련되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보통 그랜저 하면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든지 네. 중경차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세대가 좀 낮아졌어요. 맞아요. 3, 40대도 이제는 즐겨 찾는 차로 됐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게. 네, 아니 확실히 이게- 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저. 이게 진짜 국내 1위 차인 게 지금 5위인 기아 소렌토의 거의 한 2배예요. 네, 거의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네. 이슈 랭킹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 장명 전쟁입니다. 자동차 업계 장명 전쟁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 차의 이름들을 살펴봤잖아요. 예. 그 순위를 보면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면 뭐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처럼 이 차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네. 사실 어딜 가나 이름 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제품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름이 기업보다 더 먼저 떠오르니까 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장명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교체주의가 길잖아요. 예. 근데 또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 하나 값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심 끝에 굉장히 정하죠.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 실패한 차라고 우리는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슬란. 혹시 그래요? 아세요? 아, 아슬란에 들어봤어요. 있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실패한 거. 안타까워요. 현대자동차 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차인데 이게 아슬란 이름을 정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맞아요. 네. 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이름을 정할 때 뭐 럭셔리, 고급화 이런 네. 것들을 주요 마케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의 이름을 정하는 장명에 예.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장명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외국어를 본딴 이름을 살펴볼게요. 예. 보시면 현대차죠. 아반떼가 있는데 예. 이 아반떼는요. 스페인어로 발전, 전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 아, 잘 나가나 잘 봐요. 어울리네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리고 어울려요. 현대차죠. 역시 엘란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합성어인데 네. 프랑스어로 열정을 뜻하는 엘란, 그리고 영어로 운반을 의미하는 트랜스포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휴양지 이름을 딴 이름도 있는데요. 아, 휴양지 이름을 딴 네. 것도 있어요? 현대차 산타페. 알죠? 그렇죠. 아, 산타페. 미국 뉴멕시코의 유명 있어요, 관광지죠. 있어요. 네. 그리고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미국 휴양지였구나. 그렇구나. 남서부에 있는 휴양지고요. 네. 벨라크루즈. 이거 사람 이름 아닌가요? 네, 아닙니까? 해외 휴양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사람이 만든 줄 알았거든요. 톰 크루즈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동생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곡에서 이건 좀 본딴 알겠네요. 이름. 그쵸, 많이 네, 있죠. 네. 기억나는 거? 소나타. 소나타. 그쵸. 아. 사형 굉장히 교양이 넘치네요. 사악장 형식의 악곡입니다. 예, 클래식, 소나타고요. 클래식. 네, 클래식입니다. 그 액센트 있어요. 네. 액센트. 강하게 이렇게 강세라는 용어죠. 악센트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그 악센트. 사실 이런 그렇군요. 장명법은요, 우리가 네. 보통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뭐 알파 누메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과 넘버라는 뜻, 누메릭이 아, 합쳐져서 네. 알파 누메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러한 거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죠. 네. 벤츠 하면은 뭐 C 클래스 있고 E 그쵸. 클래스 있고 네, S 클래스 이렇게 알파벳과 있잖아요. 또 그 숫자. 뒤에 숫자 붙고 네. BMW도 마찬가지고. 357,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유럽 시장에서 이제 돌풍을 불었던 이런 장명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아의 K 시리즈나 뭐 르노 삼성의 그 SM 시리즈 그쵸. 같은 거라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어. 그 사실 이름만 듣고도 이 차량의 크기나 배기량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아, 이름만 네, 듣고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장명에 신경을 많이는 안 써도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주는 것이 사실이겠죠. 이게 또 장명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흔히 소나타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소나타야 되잖아요. 네. 소나타. 네. 근데 왜 소나타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소나타. 짜장면도 자장면 하면 약간 맛이 안 사는 거죠. 아, 그런 또 거. 이렇게 된 소리로 아, 된 소리로 발음해야 하려면 역시 아나운서. 소나타 하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사실 그때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나타 하면은 왠지 소나타, 그러니까 소를 타는. 소나타라고? 네, 소나타라고 뭐 소나타. 이럴까봐. 그런 우리가 거구나. 보통 아가페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아가페. 어머. 아가를 팬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럴까봐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는 소나타로. 이런 말장난 때문에. 네, 그런 게 소나타. 있었구나. 말장난 때문에 그렇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소나타로 했으면 지금 분명 그냥 소나타로 했으면 놀린 사람이 있긴 있을 있었을 것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자동차 산업의 이슈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속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의 이슈와 내부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네. 현대차의 미래 키워드는 넥소와 협업. 자율주행 기술 현재와 미래를 담은 넥소. 네. 이게 넥소. 아까 말씀하셨던 평창에서 맞아요. 네, 하셨던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벨 4 기준으로 올랐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분은 뭐야 자율주행차에서 레벨 4가 뭐야 이러실 건데 그러니까요. 레벨 4 같은 정도의 이제 그 수준이면요, 우리가 네. 보통 운전사가 이제 운전자가 앉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차선 변경이 네. 되고 알아서 뭐 뒷차가 오면은 네. 천천히 가고 네. 앞차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하고.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5단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단계냐면 핸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오. 악셀도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율주행차예요. 이게 이제는 5단계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레벨 4단계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볼 필요가 있죠. 오. 이거를 현대자동차가 구현을 했습니다. 와. 이 자동차가 바로 지금 평창에서 운행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탔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다들 그러셨어요. 진짜 우와 이랬거든요. 사실 이런 기술은 굉장히 현대가 잘 만드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 독일 차가 굉장히 이번에 BMW로 나온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차와 현대랑 굉장히 경쟁을 붙어서 이런 자율주행차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평창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군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생각만 했을 때는 자율주행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 드라마 네. 태양의 후예에서 아, 네. 네. 송송 커플이 아. 자율주행 모드를 해놓고 그 키스신 장면을 보면서 멀지 않았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그 현대자동차가 마케팅, 이 PPL을 정말 잘하는 회사인 것 아마 같습니다. 진구 커플이었고요. 진구 씨가. 진구 커플. 네. 진구 커플이 아니고. 커플.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IT 업체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에선 그래요. 과연 이젠 자동차가 내연기관일까?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엔진이 있는 이제는 뭐 연료를 폭발시켜서 나오는데 그런 과연 내연기관이 될까? 이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서 예. 이제는 자동차가 이제는 모든 기술의 총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집합이 돼요. 사실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하면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반도체 산업을 왜 떴냐면은 물론 SLT 산업이 떴을 수도 있지만은 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므로 해서 반도체 시장도 같이 떴어요. 그러니까 연관 산업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든 산업들은요 바로 자동차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IT 기업들이 자동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네이버가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포털 아니면은 뭐 인터넷 기업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네이버가 전장 기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루는 전자 장치 이런 기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어웨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네. 앞에서 지도 보여주죠, 네. 음성 나오죠, 네. AI 인공지능 나와서 다 알려줘요. 와. 이런 기술들을 내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전장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고 그다음에 AI와 맞물려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진짜 이 머나먼 미래에는 이 운전자 없이 그냥 딱 맞아요. 몸만 타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사고도 안 나고 네.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미래 자동차를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현대자동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